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7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대유 전일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2%. 에코프로 전일 시간의 상한가 고가 16%, 종가 10%. 실적 발표로 반짝 상승에 더욱더 무게 두라고 했죠. 에코프로비엠도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2%, 전일 시에 6% 상승이었고요. 여기 추세선 하단 저항에 걸려서 떨어졌네요. 다시 박스에 갇혔고, 한국 BNC 전일 시에 9%, 고가 16%, 종가 3%. 장기평 저항에 맞고 떨어진 형태로, 그래도 아직은 5일선 위 상한가 종가 위로 강한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시에 5% 상승이었고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6%. 무상증자 결정으로 1대2 무상증자 역대 신고가 찍었고, 이제 이 추세 깨지면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음 KTCS 시에 5% 상승이었고 고가 18%, 종가 7%. 여기 장기 입형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거 염두에 두자고 했고, 여기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드라마 우영우 관련주고요. KT 계열사가 이제 우영우 관련주로 다 엮입니다. 해서 오늘 또 KT알파가 상한가 마감이 나왔죠. 봉이고 시초에 우다다다 올라갈 때 6,000원 눌림 매수 줬는데 체결 안되고 올라갔고요. 이제 6,000원 손절 잡고 추격하신 분들, 개별로 돌파 매수하신 분들만 수익이 났습니다. KT알파는 7,000원 중반 정도가 주요한 저항이 되고요. 여기 전고점 7,600원 정도가 걸리고요. 7,500원은 481선, 2년의 매물대 저항과 겹치기도 하고요. 가장 가깝게는 241선 7,000원도 7,100원, 7,000원 정도도 1차 저항이 걸립니다. 이것도 전고점, 작은 전고점, 여기는 두 번째 전고점. 7,000원, 7,500원 1차, 2차 저항 대응하시면 되고요.
7,500원 종가상 딱 안착을 해줘야 더 힘을 보여주겠죠. 실패하면 크게 밥동 조정 조심하시고요. 다음 A스토리 시외 2% 상승, 고가 5%, 보합 마감. 여기 전고점 33,500원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다음 갤럭시아 머니터리 시외 2%, 고가 22%로 아주 크게 올라줬고 종가는 10%. 또 정직하게 여기 장기 2평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종가상 8,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요청이 있고 인기가 아주 나날이 대단하지만 선반영 상승이 이미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치는 예전보다는 좀 낮추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글로벌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찍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A스토리 후속작이 이종석, 임윤아 주연의 빅마우스가 7월 29일에 첫 방송이 됩니다. 만약에 우영우 조정이 나오고 이제 하락 행보가 나와준다면 그때 이 일정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권리락 착시 효과로 조강, RLI, 실리콘2가 상한가 나왔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1대2 무중 결정으로 전일시의 상승 종목이었죠. 반짝 상승 나왔고, 신진 SM이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여태 크게 상승이 있었다가 오늘 무상증자 결정하고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가능성 있는 종목 사이브원이 계속 반응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요. 인포바인도 크게 상승 나왔고, IT아이즈, VC도 조금 반응이 있었고요. 다음 인수 매각 합병 이슈 RM2 테크놀로지, 코퍼스 코리아, IS 커머스, 블리치웨이, 일진홀딩스가 반응이 좀 있었고, 아까 시간의 상승 종목으로 봤던 우영우 관련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KT알파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KT 계열사로 상한가가 나왔고요. 2등주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폴라리스 그룹, 이건 개별 이슈로 폴라리스 세원이 전기차 경쟁에서 최대 수혜를 기대받으면서 폴라리스 어쩌구 그룹주들이 다 크게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리비안 관련주, 미국 리비안이 아마존 효과로 목표 주가 2배 투자 의견 상승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산업홀딩스 상승이 나왔고, 다음 SM그룹주, 카카오가 1조 자금을 유치한다. 인수합병 소식에 SMCNC, SM라이프디자인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코로나 관련주, 최악의 변이 켄타로우스가 국내에 첫 확진이 되면서 재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대 20만 명 예측, 9월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왔네요. 이에 마스크 관련주인 502 또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502는 예전에도 마스크로 크게 대시세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마스크와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엮여서 주가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늘 제가 단타로만 보라고 했고 반짝 상승 크게 나왔죠. 다음 치료제 관련주, 진원생명과학, GW바이텍. GW바이텍 같은 경우는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상한가 가고 또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더라도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고수의 영역이지 초보분들이 괜히 들어갔다가 수익 구간 다 놓치고 급락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 못하고 손실 전환 당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위험한 종목이다. 다음 제주반도체가 이제
코로나 백신 보관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고, 한국 BNC 상한가 이후에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트로 키노놀 제조 공급 능력 확보 소식으로, 다음 진단키트 진매트릭스 노블 M&B. 진단키트가 코로나 이슈도 있고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고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도 되고 두창도 되고, 마스크는 아까 위에 얘기했듯 50, 그리고 메가 ICS가 인공호흡기로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 18일에 후에서 긴급회의 개최 일정이 있고, 이 18일 일정으로 제가 미코바이오메드 추천했고 바닥에서 20% 상승이 나왔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도 되고 두창도 되고, 차백신 연구소도 최근에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있었고, 제놀루션도 두창 키트 개발 완료로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주류주가 화이트 그룹주, 제주맥주가 조금 여름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주 17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한다. 이에 차기 지도자 1위를 찍으면서 토탈소프트, 이스타코의 상승이 있었고요. 마리화나 관련주 식약처에서 대마 성분의 약을 휴대하고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마이더스 AI 화학약품이 상승이 있었고, 개별 테마로는 EID 2차 전지 장비 제조 라인을 증설한다. 넵튠이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죠. 중국 판호 획득 소식에 상한가가 나왔고, 판호 획득은 엄청나게 큰 호재예요. 기억해 두시고, 뉴인텍 현대차 그룹이 국내 첫 전기차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상승, 코스맥스가 미국의 공장 폐쇄로 불확실성 해소 분석 의견으로 에디슨 이노가 위성 인터넷 시장 진출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7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있고 개별 호재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꽤 있네요. 지니뮤직 상한가,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한다는 설에 상승이 나왔고요. 월봉 7,000원, 8,000원 쯤에서 저항이 많이 걸렸던 흐름이고, 하단에서는 4,000원 정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네요.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씩 이탈한 구간은 있었고,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에서 이번에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었고, 역배열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온 거네요. 일봉으로 가면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요 전고점 박스를 돌파하면서 올라오던 중에 또 시간의 상한가가 나온 거고요. 위에 장기평 저항이 깔려 있습니다. 4,000원 후반부터 5,000원 초반까지 요 라인이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대고, 시간의 상한가로 4,75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시간의 상한가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딱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죠. 여기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밥동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종가상으로 5,100원 한착이 중요합니다. 5,100원 한착 실패하면 계속 역배열로 좀 빌빌거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역배열 저항 자리로는 이렇게 잡히고요. 이것도 역시 5,000원 초반대 자리, 여기 역배열 저항 돌파 한착도 2차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수평 저항이 보이죠. 딱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랑 여기 6,000원이죠.
수평 저항은 6,000원. 그 전에 수평 저항이 5,600원 정도도 있고요. 월봉의 이 역배열 저항 5,000원 초반대는 월봉의 역배열 저항 여기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요한 저항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대응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전처럼 이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다음 프로스테믹스 10% 52억 주식 취득 결정. 주식 취득 결정 이런 것도 정석 반짝에 무게를 두셔야 하고요. 자, 월봉은 계속 역배열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박스로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박스 이탈하고 이후에 또 박스 한 번 더 또 이탈하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봐도 여기 박스 이탈하고 역배열로 내려가는 상태죠. 큰 흐름이 매우 좋지 않고 최근에는 121선 저항이 계속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올라와도 121선 저항이 걸릴 거예요. 현재 시간의 상한가로 2,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여기까지면 21선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고요. 여기 안착하고 또 더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역배열 저항도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의 형태로 W 반등이 나오는 중이고 1,800원 이탈하면 이건 크게 물리신 분들도 빨리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가상 2,500원 위로 반드시 올라서야지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알로이스 7% 진입 유지가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네요. 알로이스 월봉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박스 주다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추천했었죠. 에이스토리랑 같이 추천했던 자리고 이후에 고점 찍고 약간 쌍봉 형태로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꼬리가 더 높긴 하지만 몸통 기준으로 캔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쌍봉 이탈이 나오면서 죽었고요. 이때 지금은 또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또 엔데믹으로 가는 흐름, 그리고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0% 급락이 나오면서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다 같이 하락을 했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역배열로 갇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장기 이평 저항 맞고 떨어졌고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짝반짝 윗꼬리 튀어줬고 이번에도 윗꼬리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61선이 2,000원 정도 하네요. 61선 2,0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 지지가 명확하게 2,050원 정도 했고 여기랑도 이제 겹치는 맥점이 되는 거죠. 거의 유사한 자리에.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는 미래의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수젠텍 7% 최악의 변이 코로나 켄타우로스 국내 첫 확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젠텍 월봉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끊은 상태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현재는 요때랑 좀 유사한 구간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50% 오르고 제자리, 100% 오르고 제자리, 지금 또 90% 오른 자리고 제자리로 빠르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런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익자들은 뭐 걱정할 게 없죠. 만약에 이런 최악의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찹찹찹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마감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추격하신 분들 혹은 또 다음날 시초에 추격하실 분들 바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최악의 흐름으로 쭉 빠지게 된다면 짧은 손절을 하면 다행인데 손절하지 못하고 이거 제자리까지 뚜까 맞으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 사례를 보면서 과거의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최악의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현재 단기 추세 우다다다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닙니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 현재 이런 자리에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격을 할 거면 손절을 반드시 짧게 잘 잡아줘야 한다. 이런 경우는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단기 2평을 넣어서 보면 아직 5일선 위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차 지지 5일선, 2차 지지 11선, 3차 지지 15일선 이런 식으로 단기 2평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셀리드 진단키트 관련주 시외 6.4% 상승. 여기서 시원하게 밥 먹고 고점에서 약간 쌍봉 형태로 박스 이탈하고 쭉 제자리로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미친듯이 이렇게 5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싸 보인단 말이야. 또 싸 보이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제자리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크다. 물론 여기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 반등이 나오고 이제 고점에서 박스 만들고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이탈이 나온다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싸다고 착각해서 존버하시는 경우는 아주 엿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딱 숙지를 하세요. 왼쪽을 봤을 때 단기에 500% 이상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다. 여기서는 내가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엿될 수가 있구나, 제자리까지 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단단히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가서, 자, 단 한 번도 61선을 회복을 못하다가 61선이 제일 위에 있는 남색깔 선입니다. 요거 최근에 장대양봉 터지면서 안착하고 5일선 위에서 강력한 흐름을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수젠텍에 설명을 했듯 단기 2평 대응하면 되겠죠. 5일선, 11선, 15일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5일선과 11선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은 여기 있고 11선은 조금 더 밑에 있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최근에 저가인 22,600원 이 밑꼬리도 지지로 잡아 두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로 단기 CG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3만원 안착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3만원이면 121선 저항대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지가 한번 나왔던 자리랑도 일치를 합니다. 여기 3만원에서 지지를 좀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죠. 아까 앞에 설명을 했듯 과거의 지지였던 자리는 미래에 주요한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
매물이 여기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상승 종목은 여기까지만 보고 추천주 결과 볼게요. 미코바이오메드 두창 관련주로서 제가 한 개 할 거면 얘 하라고 했죠. 최대 70% 수익이 나왔고 6월 24일 고점 찍고 쭉 빠집니다. 쭉 빠지고 11,000원 부근에서 다시 낙폭과대 눌림 반등 추천으로 최대 또 20% 수익이 나왔고요. 이렇게 예상 흐름을 그려줬고, 이제 외봉으로 하락이 나오고 반등, 또 외봉으로 하락이 나오고 반등. 외봉은 산 하나, 쌍봉은 산이 2개, 헤드앤숄더는 산이 3개. 이렇게 2개, 3개가 고점에서 뜨고 빠지는 것과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빠지는 것은 다르다. 하나의 형태로 빠지면 반등할 확률이 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요 구간에서는 세력이 매도하면서 빠져나가는 구간이고요. 이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봉으로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눌림 반등 자리를 잘 노려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린대로 그대로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진원생명과학 분봉이고요. 눌림 단타 줬는데 체결이 안됐고 올라가는 호가창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1차 추격해도 된다. 돌파 단타 드렸고 최대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8월 일정주였기 때문에 먹는 코로나 미국 임상이 8월에 완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이고 8월 일정이니까 8월까지 스윙도 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니 만약 오늘 단타 수익이 나오지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8월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했던 거고, 이제 보유자 같은 경우는 편하게 여기서 조급함 없이 8월까지 뭐 물려도 가져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편하게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 진매트릭스 분봉이고, 이것도 눌림 단타 8,600원 드렸고 8,600원 체결되고 0.7% 반등 줬다가 바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요때 제가 또 이것도 진원생명과학과 같은 일정주다. 얘는 7월 18일에 후에서 긴급회의 개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7월 18일까지 스윙이 가능하다 했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를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면 홀딩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홀딩도 가능했던 그림이고, 회복할 때도 언급을 드렸고요. 일정주였으니 그냥 나는 스윙으로 가져가 봐야겠다 그랬으면 바로 당일에 수익 전환되었고요. 이렇게 일정이 있고 스윙이 가능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종목으로 단타를 하면 뒤가 있으니까 수월하게 수익이 가능하다. SMCNC 요것도 눌림 단타 드렸고 여기서 체결되고 상승. 3,800원쯤에 눌림 매수 해라 했는데 3,830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조금 덜 빠지고 반등이라 아쉽긴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관점을 배워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말고 크게 빠지는 거 한번 기다렸다가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거는 시초 단타고, 이것도 전일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초에 팍 튀고 뒤에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드렸고 체결 후에 최대 6%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0 2000년 1월에 차트 추천한 건데, 차트 추천하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배워야지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다. 여기서 매수 신호인 급등 신호가 떴을 때 추천을 드렸고 코로나 터지고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뉴스, 공시, 수급 이런 거 전혀 안 봐도 차트만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트를 배워야 됩니다. 차트에는 매수와 매도의 심리세가 고스란히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탈하면 급락이 나오고 돌파하면 급등이 나오는 자리를 분석 가능하다. 차트 매매 안하고 가치 투자,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막상 설명할 때 보면 차트 다 켜놓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대응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고,
차트를 무시하는 분들은 그냥 지네들이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무시하고 차트 공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 인생이 바뀐 건 차트 분석 때문이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고 하고 되는 사람들은 된다고 한다. 실패한 놈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